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3월 25일 이후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인데 물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. 최근 일주일 동안에 약 10% 정도 하락인데 3월 25일만 하더라도 장중에 WTI입니다. 113달러를 돌파했죠. 근데 3월 31일 종가는 뭐 101불 이하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락 이유는 보면 뭐 한 8가지 이유가 돼요. 우선은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월 25일입니다. 대부분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석유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이죠. 15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, 심지어는 200달러 가는 거 아니냐, 그런 얘기도 있었고, 국내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이 120달러를 돌파한다라는 얘기를 할 그 무렵이죠. 그날 제가 이제 그 답변을 한 기억이 있는데, 115달러 정도가 뭐 2차 피크 아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, 첫째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산 석유가 20%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죠. 그러니까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또 외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뭐 지금 이 서방측이 이 석유는 제재를 안 하거든요. 미국만 뭐 산유국이니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지, 다른 나라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는 오히려 이 기회에 20% 낮은 가격으로 파니까요. 이 기회에 오히려 러시아산 석유 매수를 확대하죠. 그러니까 중동 지역 석유가 그만큼은 이제 남아 돌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오를 수 없는 환경이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배럴당 115달러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. 오히려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. 전략가 입장에서는 석유에 배팅할 거냐, 아니면 주가에 배팅할 거냐 하면 차라리 그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3월 25일 이후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석유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. 석유 애널리스트들은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뭐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. 이게 유가가 115달러를 넘어서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이잖아요. 물가도 오르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 가격을 밀어 올려 가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. 그런 가운데 유가가 115달러 돌파해 버리면 과거 100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대거든요. 그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수는 과거 100달러 수준보다 115달러가 오히려 훨씬 비싼 수준이라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115달러가 넘어가지고 장기간 유지되면 실물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투자 은행들이 그 자기 채권자 보호 내지는 대출 채권이죠. 그러고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, 그죠? 회사채에 대한 손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석유 매품 돈 벌려고 그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배럴당 115달러라는 거는 그래서 부담스럽다. 그래서 유가 하락을 오히려 유도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게 낫다. 또 이제 이란하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란이나
베네수엘라 석유 정산 또는 캐나다도 지금 뭐 석유 산유국이니까 그쪽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해가 중국이죠. 그 코로나 사태로 상해 지역을 봉쇄하는데 경제도시잖아요. 그만큼 자가용 운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그것도 석유 수요 감소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유가 안정 요인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,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지 모르겠어요. 그 이해관계자들을 가면 석유 애널리스트들인데 또는 산유국, 그 맨날 석유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하거든요. 아마 이분들은 계속 석유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다는 거죠. 정보를 독점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 그 정유회사 내지는 그 석유를 채굴하는 회사, 그러니까 석유 생산 회사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석유 시장에 참여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죠. 이해관계자들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도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지. 그때는 이미 다 팔아놓고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얘기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선물 매도까지 하고.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예상보다 이제 장기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많이 감소하겠죠. 러시아도 감소하겠지만 유럽 지역도 뭐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장기화되면 될수록, 그러니까 거기도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. 그런데 공급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. 오히려 지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석유 정산을 하면 뭐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, 공급이.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이 맨날 과장한다는 거죠. 러시아가 계속 석유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마치 러시아가 석유 수출이 못할 것처럼, 또 유럽도 미국처럼 그 석유 수입을 그 러시아에서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가 200달러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패거든요.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.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국 또 석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는 거죠. 이것도 이제 유가 안정 요인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석유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. 그리고 4월 중에는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